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와 함께 미국의 주거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실까요? 우리는 사는 집 종류에 대해 꽤 많은 영어 단어를 쓰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는 그 영어가 당연히 미국에서도 그렇게 쓰여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그것이 사실일까요? 여러분들은 아마 오늘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나서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아파트에 대해 알아보죠. 우리는 서울의 강남 아파트에 살면 잘 산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미국인이 이야기를 강남 아파트에서 살면 우리랑 똑같이 잘 산다고 생각할까요?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고요? 미국에서 어파트먼트는 사실 임대 공동주택을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강남에서 월세로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미국에서의 어파트먼트는 우리나라처럼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와 같은 대도시에는 수십 층짜리 고층 아파트도 있지만 보통 2층 내지 3층으로 되어 있고 많은 미국 서민들이 여기에서 살지요. 그럼 누구 거냐고요? 한 건물을 통째로 개인이나 회사가 소유권을 가지고 임대업을 하고 있어요. 그럼 한국처럼 자기가 사서 거주하는 아파트는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콘도, 즉 콘도미니엄이라고 부르죠. 예? 콘도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기를 한국에서는 콘도라고 하면 제주도나 속초 등 관광지에 있는 호텔 같은 큰 건물을 가리키잖아요. 한국에서의 콘도는 회원이거나 호텔처럼 예약하여 놀러가서 며칠 쉬고 오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한국의 아파트 형태를 콘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어디서 사니? 라고 물으면 미국식으로 콘도에서 살아 라고 말해야 돼요. 재미있지 않아요? 그럼 한국의 콘도는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한국의 콘도 개념은 리조트라고 불러요. 요즘 한국에서도 바닷가에 있는 콘도를 리조트로 부르기도 하잖아요. 참, 타운하우스라고 들어보셨나요? 타운하우스는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생소한데요. 보통 2층에서 4층짜리 큰 규모의 건물이에요. 1층 입구에서 마지막 꼭대기층까지 한 집인 것이죠. 즉 단독주택과 콘도의 장점을 하나로 붙인 것 같아요. 옆집과는 벽이 붙어 있어서 하나의 집으로 보이지만 페인트색으로 구분합니다. 각 집 출입구는 당연히 집집마다 있어요. 두 집의 벽이 붙은 집을 듀플렉스 하우스, 세 집이 연결된 집은 트리플렉스 하우스, 네 집이 붙어 있으면 포플렉스 하우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물론 꼭 옆집과는 벽이 붙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고요. 한 공동체 형식을 띠면 타운하우스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요즘 한국의 남자나 여자할 것 없이 젊은 친구들이 나홀로 독립해서 살고 싶어하는 추세인 것 같아요. 여기저기에 원룸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원룸을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우리나라처럼 원룸이라 부르지 않고 스튜디오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스튜디오라고 하면 사진관 그런 느낌 안 드나요? 참, 좀 헷갈리는 것이 원 베드룸과 원룸이 있죠. 미국에서의 원 베드룸은 완전히 방문으로 분리된 하나의 베드룸과 공간이 별도로 나누어진
리빙룸이나 키친 등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 원룸은 응접실이나 침실 구분이 없고 다 하나의 공간에서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미국의 원 베드룸 주택이 한국의 원룸보다 훨씬 크고요. 독신, 혼자 생활할 뿐만 아니라 신혼부부들도 살 수 있어요. 참 빠진 게 있네요. 여러분들이 룸과 베드룸의 개념을 아셨으니까 How many rooms와 How many bedrooms가 다른 의미라는 것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How many rooms는 집안에서 분리된 공간의 개수를 묻는 것이고요. How many bedrooms 해야지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방의 개수, 즉 침실 개수를 묻는 질문이 됩니다. 다음은 단독주택, private house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미국에서는 단독주택을 single house라고 불러요. 보통 중산층의 미국인들은 타운하우스나 싱글 하우스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단독주택인데 미국인들의 싱글 하우스는 그 규모가 큽니다. 보통 집안에 차고, 즉 거라지가 있고 2, 3층으로 되어 있지요. 이것 위에도 우리나라의 빌라나 맨션은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한국에서의 빌라나 맨션은 현재는 잘 사용하지 않지만 주로 빌라는 연립주택을 가리켰고 맨션은 고급 아파트를 나타냈던 것으로 더 멋있게 보이기에 사용했던 것 같아요. 물론 현재의 연립주택이 빌라나 맨션보다 훨씬 고급스러워졌지만요. 그런데 미국에서의 빌라는 한국에서의 별장이라는 의미예요. 그 의미가 완전히 틀리죠? 그리고 맨션은 대기업 회장님들이 사실 것 같은 집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즉 수영장과 차고가 여러 개가 있는 대저택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저와 함께 미국의 아파트와 타운하우스 단지를 탐방해 보실까요? 여기는 미국 서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이고요. 또 여기는 미국 중산층들이 주로 거주하는 타운하우스예요. 한국인들 사이에 미국에서 교육으로 유명하다는 오렌지 카운티 타운하우스입니다. 참, 오늘 한국과 미국 주거문화 차이 영상 제작을 위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비디오와 사진을 찍어 보내주신 미국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 사는 두 언니들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언니들 고마워요. 오늘은 여기까지 알아봤네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